헐,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모든 화면이 먹통이 돼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얼마 전에도 역대 최악의 IT 먹통 사태라고 평가되는 IT 사고가 하나 일어났었죠. 잠깐의 사이버 정전에도 세계 곳곳의 피해는 어마무시했는데요. 디지털로 초연결되어 있는 시대, 이제는 그 당연함에 절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싸우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. 화이트 해커라고도 불리우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만나봤습니다. 사이버 보안 전문가, 이 중에서도 레드팀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모의 침투 테스트를 실행하는 공격 포지션으로, 블루팀은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보안 관제를 진행하는 방어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. LG CNS에서는 이 레드팀과 블루팀이 퍼플랩이라는 이름으로 협업하고 있었습니다. 공격과 방어를 다 해서 어떻게 그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, 이거를 고민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. 레드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막는구나, 이거를 피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하면서 좀 더 공격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, 블루팀에서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만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, 이제 서로 같이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격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됐고, 공격도 더 고도화할 수 있고 방어도 이제 좀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러면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? 네, 맞습니다. 창이 더 뾰족해지고 방패가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. 퍼플랩으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일하고 있는 레드팀과 블루팀의 모습.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. 블랙캣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좀 이름 있는 보안 컨퍼런스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가게 되었습니다. 최신 기술이나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최신 보안의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좀 배울 수 있죠. 사내에서 해킹 대회 같은 것도 열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해킹 대회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? CTF라고 해서 캡처 더 플래그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열리는데, 각 분야별로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뭐 해킹을 통해서 풀어내면 캡처 더 플래그라는 의미처럼 뭔가 플래그가 나오고 그걸 이제 답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의 해킹 대회입니다. 그럼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타타타타타 굿 재밌네.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재밌네 이런 건 그거 막 드라마 보면 뭐 치지도 않고 엔터 하나 치면 쫙 올라가면서 욕이나 안 하면은 네, 에이. 그러면 혹시 대회 결과는 좀 어떻게 되셨는지? 입상을 하셨습니다. 오, 운이 좋았어서 작년에는 겸손하시기까지.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딱 어떻게 정하기가 힘들잖아요. 이런 쪽은 어떤 대회 뭐 본선 나갔다 우승했다 하면은 그만큼 자기의 그게 되는 거죠. 실무 경험이 사실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직은 잘 모르는 분야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이런 차세대 보안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BOB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, 실무에 계시는 멘토님들이 오셔서 교육도 해주시고 실제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어떤 걸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보안 전문가로서 회사에 소속되기 전에 뭔가 실무를 가장 좀 이렇게 가까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네요? 네,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컨퍼런스부터 각종 대회들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끊임없이 트렌드를 익히고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분야였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공통적인 성향들도 있었는데요. 집돌이? 저도 집들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집돌이입니다.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요?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보는 거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, 그러려면 이제 집돌이가 제일 최적이지 않을까. 엉덩이 싸움을 잘해야 되는군요.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물론 저는 잘 되는데 정말 진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오히려 혼자서 좀 그 과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집요함이 더 필요한 두 분 다 내향형이신가요? 전 완전 내향이에요. 저도 아이. 알겠습니다. 자, 큰 패를 끼쳤네요. 늘 소리 없이 든든하게 보안 장벽을 지키고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. 이제는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보안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가 됐습니다.
이제는 AI가 해킹하는 시대가 왔다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식으로 해킹을 하나 봤더니 블랙 해커가 그런 취약점에 입력을 하면은 밤낮 그 AI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킹을 하는 그런 또 사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챗GPT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을 거예요. 어떤 윈도우 라이센스 키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런 건 못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네. 그걸 좀 돌려서 하다 보면은 실제 윈도우 라이센스 키가 출력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으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그걸 막으면 또 이렇게 오해하고 어떻게든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떤 새로운 기술이 생겨도 그 기술에는 항상 보안이 붙기 때문에 이 보안이란 분야가 절대 사라질 수가 없고 앞으로도 충분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부에서도 기술태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꼭 확보해야 할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사이버 보안을 꼽았는데요.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보안 관련 학과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 이제 뭐 인턴분이라든가 아니면 신입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이제 보안 관련 학과더라고요. 이게 사실 보안이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러기 전까지는 정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야기는 한데 전 세계 인터넷 10초가 멈춘다면 정말 우리의 일상도 같이 멈출 수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은 우리 사회에 꼭 필수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화이트 해커로서 전문가들은 어떤 넥스트를 생각하고 있을까요? 지금 약간 기술적으로 실제 공격을 분석하고 공격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술을 넘어가서 이제 보안 영역 전체에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보고 해결해주는 그런 컨설팅이라던가 그런 업무로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퍼플랩 활동이랑 좀 연관된 건데 이제 지금 수준보다 좀 더 보안이 더 잘 되어 있는 단단한 시스템을 같이 침투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더 철통 보안이 돼 있는 시스템을 한번 뚫어보고 싶다. 쉬운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. 우리를 둘러싼 편리한 IT 기술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분 1초 치밀하게 승부를 겨루는 사람들. 오늘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만나봤습니다. 미래엔 이런 직무 어떠세요?